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본인의 능력만큼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떤 게임이나 어떤 경기든 기본적인 룰을 모르고 게임을 한다면은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전략을 갖고 게임에 참여한다면은 네. 굉장히 좋은 승률을 얻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이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이어서 네. 또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건지. 저희가 이제 손절을 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전에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을 참고만 하자. 네. 제가 종종 다른 분들하고 그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기술적 분석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도 참고를 해요. 그쵸. 근데 완전히 그 흑백 논리로 너무 이게 차트에만 빠져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종종 트러블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돼서 차트를 배웠대요. 근데 그 차트가 너무 이렇게 계획대로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러네. 왜 그런지는 아세요? 저는 이해는 가는데. 네. 그러니까는 처음 배웠던 차트대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차트 신봉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네.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만 믿다 보면은 한 번은 분명히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차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단점? 일단은 우리나라로만 치면은 500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있대요. 네. 근데 5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차트 분석을 하겠죠? 뭐 나름 보시겠죠. 네. 다 비슷한 생각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를 아무래도 좀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세력들은 개미들이 차트 보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너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네. 네네. 그리고 차트를 또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상승하는 기류야.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 뭐 김여정이 건물에 폭파했어. 돌발적인 상황. 네.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 이런 거는 차트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선두 긋고 뭐 지지저항 같은 거에 이게 설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이란 게 사람의 심리가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그거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 안 보고선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성지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하는 거는 네. 참고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기본으로 깔고 투자를 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야.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야. 이런 근거랑 확신이 들었을 때 그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차트적인 요소는 참고만 하는 거죠. 특히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100%가 절대 아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골랐던 이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네. 차트가 뭐 주가가 떨어졌다 아니면 뭐 과하게 올랐다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차트에 대한 내용은 네.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선에서 많이 떨어졌으면은 매도하고.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상식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가끔은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세력이라면 개미의 주식을 어떻게 뺐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이평선을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네. 깨면은 귀신같이 팔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겁이 나니까. 네. 그럼 저는 밑에 잡으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올리면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런 모습을 봤던 기업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네. 이평선을 무너졌을 때 네. 거기서 주식을 팔면은 왜 손해인지 물론 이득일 수도 있죠. 정말 끝없이 떨어진다면. 네네. 근데 겁주기 위해서 살짝 깼다가 크게 가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 한번 봐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서흥인데요. 네. 제가 한번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221선에서 캔들이 밑으로 가면 무조건 팔아야 된대요. 241선에서. 예, 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네. 그리고 60일선은 세력선이라고 해서 네.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정확하게 딱딱 잡아줘야 된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주식은 이게 유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41선이 깨지면은 팔아야 돼. 뭐 61선에서 캔들이 밑으로 가면 팔아야 돼. 이런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이 서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61선은 여기고요. 지금 캔들 같은 건데 61선 여기 빨간색이거든요. 아, 예. 네, 여기서 무너지죠. 아, 그러네. 그리고 1년 2평은 여기에요. 다 무너졌네.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갔는데 네.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근데 기업 분석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안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요게 지금 내가 정말 그 5% 10%의 그 손실이 두려워서 매도를 했을 때 네. 앞으로 있을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성장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봐볼게요. 네. 저희 작년 여름에 다 같이 공유했던 DB하이텍. DB하이텍도 보면요. 1년 2평 여기죠? 네. 2년 2평, 2년도 완전히 깨버려요. 그러네. 근데 너무 아쉽게도 그 이후에 큰 우상향이 나온다는 거죠. 네. 종목은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바로 이렇게 그래서 거의 지지를 받잖아요. 네네.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예, 매도했다가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게 정남 씨가 네. 말하는 퐁당퐁당 해갖고 손실나는 구간 구간이.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N자로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샀다 팔았다 계속 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나서 아유 지쳐버려 이렇게 있으니까는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네. 일부러 이렇게 다 깬다는 거죠. 근데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딱 더 볼까요? 네. 오리온인데요. 과자 많이 파는 기업. 네. 네.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지를 잘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지지 받겠구나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깨요. 아. 또 깨니까 손절해야죠, 그럼. 네. 손절하고 여기까지 떨어진 적 개파락한 적이 있네요. 그죠? 이 정도 개파락이면 정말 공포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바로 또 네, 그날 그리고 올려버리네. 나서 바로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차트만 보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했을 때는 이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란 거죠. 그러네.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거는 꼬북칩을 러시아에 얼마나 많이 수출을 했나 그런 거를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또 중국에서 초코파이가 팔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241선이나 뭐 61선 같은 걸로 뭐 무너졌다 아니면은 뚫었다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하다는 거죠. 보니까는 확실하게 기술적 분석은 네. 참고만 하는 게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기업의 실적을 먼저 생각을 네. 하고, 네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 저항 완전. 맞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여기도 딱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저항 맞고 좀 비리비리 하다가 살짝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서 충분히 세력이 매집을 했을 거야. 분명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뚫자마자 이렇게 바로 10% 올려버려요. 그리고 끝이죠. 그러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고 또 뚫어주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지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개파락 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지 안 받아주잖아요, 전혀. 그럼 여기서 또 손절할 거예요? 그럼 몇 번을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증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죠. 그리고 증권사만 수수료 내나요? 국가에도 매매 수수료 내거든요. 네, 맞아요.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는 되죠. 네. 그 사실은 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이 이게 우리가 정말 좋은 지점에서 매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정말 끝없이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을 매도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쓰다가 정말 큰 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시장의 확대성, 그 그냥 기업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은 이 기술적 분석을 보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지지 저항도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차트를 보고 지지랑 저항이랑 이렇게 박스 만들어 가지고
뭐 수평선도 긋고 이렇게 해보지만 그거는 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맹신한다는 거는 힘들고 그냥 참조 정도로. 왜냐면은 500만의 개미들은 다 차트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가 똑같이 일을 하는 삼성전자지만 어제는 뭐 6만 원이었지만 오늘은 5만 9천 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전 심리에 기인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무시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참조를 하자. 네. 네. 그리고 너무 이 차트만 보고 손절하는 거, 네. 60에선 보고 손절하고 240에선 보고 손절하고 이러면 정말 큰 성장을 놓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좀 차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차트 외에 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주제가 이제 손절을 안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손절을 안 하기 위한 그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매수를 하지만 사실 우리 생각하고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2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 옛날 생각해보면 어닝 쇼크 났는데 주가 안 떨어진 적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샀어요. 매수했어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떨어졌을 때 한 번에 이걸 다 몰빵을 했다면, 그쵸? 손해율이 크겠죠. 네. 근데 이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그 평균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네. 분할 매수는 어쨌든 가격적인 것도 있지만 네. 또 기간적인 것도 고려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뭐 분할 매수의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바로 날아가. 그러면은 분할 매수가 오히려 안 좋죠. 그렇긴 하네요.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분할 매수 얘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물타기. 이제 물타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타기는 아무래도 내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 손해율을 좀 줄여보기 위한 그런 좀 약간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네. 계획이 없죠. 그러네. 근데 분할 매수는 내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계획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제일 큰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물타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 있네. 근데 분할 매수는 달라요. 떨어진 칼날이 땅에 박혔어요. 그거를 뽑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땐 떨어지게 그냥 둬요, 계속. 두고 땅에 박혀가지고 이제 튕기려고 할 때 그때를 잘 잡는 거죠.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잣돈과 여유, 시간이 있다면은 무조건 성공하죠. 네. 이게 정말 이렇게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이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막 40%, 50%씩 마이너스 났었어도 저희끼리는 그래도 나름 여유 있게, 그렇죠. 그죠? 네. 반등될 때 잘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차트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인데요. 네.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네. 2만 원이 넘는 상황이고 15,000원이죠. 그러면은 거의 뭐 한 40%, 30% 이상 떨어진 건데 이게 정상적인 그 투자자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그냥 냅둬라. 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청담 러닝이 2020년, 21년, 22년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게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매출이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리포트랑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땐 그냥 떨어지게 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최소한 한 양봉 3개 정도 이상? 뭐 음봉이 중간에 섞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게 두고요. 여기 보면은 양봉 한 3개, 4개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요런 데서 한번 물을 타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 한 3개 정도 한 요 정도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다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떨어지는 하락이 좀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네. 요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마이너스 10% 날 때 매수하고 20% 날 때 매수하고 여기서 잠깐 웃었다가 에이씨 막 욕하고 여기서는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많이 공유했던 BH. 네. BH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요. 네. 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달려들지 말자고 하지만 이게 너무 잘 갈 것 같아서 샀어. 근데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떨어질 때는 좀 떨어지게 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네요. 네. 이게 지지를 받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막 떨어지죠. 네. 그럼 여기서 양봉 3개 정도면 요 정도쯤이네요. 네. 요 정도에서 좀 반등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주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락을 하네요. 네. 그러면 한 요 정도쯤에서. 네. 그렇게 물을 타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떨어지면은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줄 수 있으면요. 여기까지 바닥까지 찍었어도 한 다음 지지 받을 때 저항 받을 때쯤 되면은 거의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코로나19 때 요번에 겪으면서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이미 계좌가 거의 회복이 됐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절대 잃을 일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확률은 90% 이상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절대 손실하지 않게 매도하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투자를 하다 보면은 2년, 3년씩 우하향하는 종목을 만날 때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저희가 2년, 3년씩 하락할 회사 들어갈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들어갔어요. 뭐 KT 같은 경우는 10년 하락 그렇죠. 중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한 2, 3년 동안 하락하는 회사를 어떻게 탈출할 건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네. 먼저 포스코인데요. 네. 포스코도 거의 한 3년간 우하향했죠. 아, 그렇죠. 네. 주봉을 보게 되면은 2018년 1월이니까요. 지금 거의 2년 반 정도를 우하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잘 보면요. 물론 요 부분은 차트적인 얘기지만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우상향으로 박스가 만들어지죠. 아. 그죠? 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포스코에 제가 2년 반 동안 물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탈출을 할 건데 어떻게 탈출을 할 거냐면요. 제가 포스코를 100주를 가져가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네. 포스코를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우상향으로 가상의 박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100주가 있으면은 10주에서 20주 정도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윗박스에 맞는 때가 있거든요. 네. 요럴 때 밑에 박스에서 10주, 20주 매수한 거를 매도해요. 아. 그러면요. 내 주식수는 100주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는 되면서 평단은 서서히 낮아지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 긁을 때 네. 이럴 때 10%, 20%씩. 왜 10%, 20%만 하냐면요. 이 추세는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어차피 2년 반 동안 우하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데서 10%, 20%씩 매수를 하고 위 상단 박스에 맞을 때 그걸 다시 매수했던 걸 그대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식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평단은 옛날에 70만 원 갔던 게 65만 원, 60만 원 서서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 이거 분명히 효과 있거든요. 제가 경험도 많이 해봤고 지금 이제 야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0%까지 저희 와이프가 갔었는데 네. 지금 거의 회복 단계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는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2년, 3년 묶인 종목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예. 네. 하나만 더 보면 이마트. 이마트도 오랫동안 떨어지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마트도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보게 되면은 얘도 2년 반 동안 지금 하향이에요. 하향이다가 요즘에 이제 네, 좀 네. 행보하고 있는 추세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바닥이죠. 네. 바닥 저항이고 또 여기서 좀 가상의 박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도 가상의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 박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시면은 그 고점이랑 저점을 그냥 3개 이상 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하단 박스를 뚫었을 때는 여기가 새로운 또 지지가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아시잖아요. 차트책 좀만 보시면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 맞는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이렇게 바닥을 긁을 때 여기서 10% 매수하고 여기서 또 10% 매수하고
이렇게 왔을 때 매도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를 뚫을 때 매도하고 여기서는 바닥 긁을 때 매수하고 여기 윗골이 있는 부분 아니면 여기 1년 2평이 맞을 때 네.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0% 20%씩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요 서서히 평단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좀 가시권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1년, 2년, 3년씩 오랫동안 내가 포기하고 있던 종목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손절도 하지 않을 거지만 네. 손해도 보지 말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좀 뭐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뭐 2년을 물렸는데 뭐 네. 할 수 있죠. 그걸 벗어난다면은 네.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전에 손절은 없다. 네. 저는 그냥 일개 개미 투자자잖아요. 네. 근데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전문가란 사람들이 경제방송 나와서 손절해라, 물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은 단타 성향이거나 아니면은 거래를 별로 안 해본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본인은 거래를 네.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추천을 해주는 전문가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고 정말 손절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네. 그리고 좋은 회사 고르면 다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투자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습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이 방송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좀 단축하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